있는 집 원래 금수저였던 친구들하고 저처럼 막 죽자고 온 친구들하고 사건이 터졌을 때 받아들이는 자세도 다르고요. 그래서 이제 손님들도 크게 원래 부자인 사람과 자수성가한 부자들로 이렇게 나누면 자수성가 부자는 다 저랑 비슷해요. 의심 많고 빠르고 성격 급하고 뭔가 딱딱딱 해야 되는데 원래 있던 집에서 유지하면서 이분들은 여유가 있어요. 그렇죠. 온화하고 의심도 없고 굉장히 밝아요. 굉장히 긍정적이고. 맞아요. 그런 마음이 저는 제가 아무리 제가 수십억 벌어도 저는 아마 못 갖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그런 느낌과 분위기가 있어요. 자, 아까 전에 근면성실이 중요하다 말씀해 주셨는데 직장에도 단 한 번도 지각하지 않으셨다고. 저 이거 야, 이거 쉽지 면접할 않은데. 때마다 엄청 얘기해요. 김 작가님도 제가 영상 보면서 저 영상 뭐 책은 이제 보겠지만 되게 공감하실 건데 저는 기본적으로 성실함이 없으면 뭐든 꾸준하게 이뤄내질 못해요. 저는 그 시간 약속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만 해라고 뭔가 규정이 딱 정해지면 그걸 지키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저께도 교정 본다고 책을 쭉 보면서 거기에도 그렇게 썼지만 어렸을 때부터 너무 눈칫밥을 먹으면서 커나서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게 몸에 좀 체득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9시 출근이래. 그럼 9시 출근해야 되는 거야 그건. 제가 성남에서 구로 단지 회사 다닐 때 50km, 왕복 100km 다녔거든요. 멀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엄청 멀어요. 외곽을 타고 50km, 중간에 60km 차 사고 날 다녔는데.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차가 막힐 수도 있고 뭐. 그럴 변수가 너무 많아서 저 5시에 일어나서 거의 5시 40분, 50분에 출근을 했어요. 안 막히는 시간. 혹여나 막혀도 정시 출근할 시간 전에는 도착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일을 했고 지금도 뭐 당연히 일이 있으면 메일로 보내고 뭐 연차 내고 뭐 이런 걸 하지. 그렇지만 그냥 단순 지각, 뭐 늦잠 잤어요, 뭐 앞에 사고가 나서 이런 거는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걸 다 감안해서 지금은 또 회사랑 집도 너무 가깝기도 하고 네. 지금까지 직장생활 제가 16살 때부터 해서 제가 우리 회사에도 그렇지만 이제 4대 보험되는 회사 다녔다 그랬잖아요. 저는 아르바이트 같은 걸 해본 적이 없어요. 16살 때부터 4대 보험되는 공장에서 회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회사에서도 의료보험 공단이나 그 연금 받는 순으로 치면 굉장히 많은 직장생활을 했거든요. 그때부터 직장생활을 했지만 해야 될 건 해야 되고 성실함을 보여주는 지표로 저는 근태가 아주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 몸에 박히셨군요. 딱 박혀있어요. 그럼 근성과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책에 반대되는 거죠. 가진 게 지독함 뿐이라서. 근성과 끈기가 부족한 사람들이 좀 많단 말이죠, 요즘에는. 예전보다.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들만의 또 뭐 어떻게 해야 즐거움이 되고 있으니까. 뭘 바꿔야 될까요? 아, 근데 저는 뭐 우리들끼리 술 먹어도 얘기하지만 30 넘으면 안 바뀌어요. 그래서 맞아요. 뭐 정말로 바뀔 사람이면 뭐 자기가 주변에 정말 충격을 가할 수 있는 그런 멘토가 있어서 이렇게 해봐라 라고 하지만 안 바뀌는 사람은 아무리 해도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주변에 이제 많은 친구들이 저에게 얘기도 하고 제 주변 지인들하고도 가깝게 지내지만 안 되는 거는 그럼 그거는 포기. 그건 안 되면 어쩔 수 없잖아. 그럼 다른 달란트를 찾아보라고 하지. 다른 건 얘가 또 잘할 수 있잖아요. 다른 건. 뭐 진짜 게임을 잘한다거나 뭐 진짜 유튜브 영상 보면서 편집하는 걸 잘한다거나 보는 걸 찾는 걸 잘한다거나 뭐 그런 식의 다른 장점을 좀 찾아서 뭔가를 해야지 뭐 20대 초 물론 학생이거나 이러면 뭔가 이런 거를 해야 돼 그래야 돼 라고 가르치지만 우리가 상대하는 지금 우리가 만나는 일련의 사람들은 30 다 넘었으니까 안 바뀐다. 그래서 그런 데다는 에너지를 안 쏟는다. 자,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이사님이 단점이었는데 치열한 노력을 통해서 좀 보완한 사례도 있나요? 아니면 단점은 그냥 두는 건가요? 단점이라 하면 저의 단점 아니면 제가 파는 상품의 단점. 이사님의 단점. 저의 단점. 상품의 단점은 어떻게 뭐 좀 커버하기 쉽진 않잖아요. 커버 시키죠. 섭외도 시키죠. 저의 단점, 저는 좀 말이 좀 빨라요. 뭐랄까, 제가 좀 딱딱딱 하는 편이다 보니까, 얘가 나 좀 무시하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오해의 소지가 좀 있어요. 너무 건방져, 뭐, 이런, 그런 걸로도 있거든요. 그런 성향이 저랑 안 맞는 분들은 그걸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인 것 같다 그러면 제가 굉장히 스탠스를 낮추고 맞추죠, 스타일을. 그렇게 해서 영업을 하기 때문에 저의 단점, 영업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뭔가 불편해서 이렇게 못 해보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정말 젊은 층에서부터 나이 정말 많은 어르신들까지 많이 뵙기 때문에 모든 연령층 남녀노소를 다 상담할 수 있는 스킬이 되는 사람이라서 이게 저의 단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한 그런 사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차의 단점 말씀해 주셔서 경쟁사 대비 이 벤츠로 친다면 벤츠 차량 경쟁력이 떨어질 때도 있을 거잖아요. 요거 계약을 성사시키는 방법을 여쭤보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예를 들면 우리가 다들 대부분 알고 있다시피 벤츠의 E클래스라고 한다면 BMW에는 5 시리즈가 있고 아우디에는 A6였나요? 동급 차량이 있다 보니까 어쨌든 꼭 벤츠 E클래스가 아니라 C클래스도 있고 뭐 어쨌든 동일
기종에서 막 사람들 고민하니까 이게 벤츠가 다 좋아도 이 기종은 딴 거보다 좀 떨어질 때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좀 계약 성사시키죠, 이런 거? 모든 손님들, 모든 고객들이 다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이 차를 어떻게 사러 왔냐서부터 이 손님하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뭘 사러 왔고 어떤 용도에 쓸 거고 그 전 차는 뭐였고 많은 이야기를 이끌어냅니다. 그러다 보면 포인트를 찾아요. 예를 들면 김 작가님이 BMW를 샀단 말이에요, 처음에. 김 작가님은 BM 타셔야 될 손님이야. 처음에 타야 되고 밟으면 나가야 되고 그리고 싱글이야. 싱글이고 굳이 뭐 벤츠까지 이건 나이 더 들어서 타도 돼. 이런 손님은 그냥 BM 타야 돼. 근데 우리 차를 고민하는 뭔가 고객이 왔으면 고민하는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걸 들어보고 이게 자동차에 뭐 마력이 낮아요, 제원이 왜 이래요, 이걸 갖고 얘기하는 손님은 극히 드물어요. 그리고 그걸 내가 체감을 해서 이게 300마력인지 270마력인지 누가 알 거야.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 자동차의 기능이나 자동차의 브랜드 이미지나 자동차의 안정성 이런 거, 그리고 이분한테 필요한 차량인 걸 어필하는 게 더 계약을 성사하는 데 도움이 되더라요. 그래서 저는 많은 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시면 저는 차 얘기를 한 5분, 10분밖에 안 하고요. 거좀 사담을 해요. 오늘도 저 처음 뵀지만 제가 막 아이스 브레이킹 한다고 뭐 이것저것 얘기했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 이분은 벤츠가 어떤 포인트에서 얘기를 해줘야 이분이 먹히겠구나. 뭐 이런 것들이 제가 좀 캐치가 돼요. 그래서 저는 사담을 좀 많이 해요. 차만 팔아서는 차를 많이 팔 수 없다라는 코멘트를 하셨던 것 같은데, 영업할 때 대화나 주제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손님이 원하는 거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오시면 우선 기존 고객이거나 소개 고객이거나 이러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떤 정보는 제가 갖고 있잖아요. 그럼 그런 걸로 대화를 이끄는 편이고, 오늘 정말 처음 만난 손님이야. 오늘 진짜 당직으로 처음 만났어. 이런 손님이야. 그러면 그냥 가만히 쫓아다녀 보면서 가만히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이렇게 말을 하는 손님이 제일 편하고요. 말을 안 한 손님이 제일 어렵지. 그렇지. 그런 손님들은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 질문도 안 해. 그냥 쓱 다니면 아, 저 사람은 말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야. 그럼 제가 그냥 여기 이 시점에서 이 차 앞에서 이 사람이 조금 가만히 서 있네? 그럼 이 사람이 이 차에 관심이 있는 거거든. 그러면 바라보는 곳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드려요. 그러고 좀 먼발치에서 쫓아다니지. 귀찮게 안 해. 뭐 이거 어떻게 오셨어요? 뭐 사러 오셨어요? 뭐 이렇게 안 해.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렇게 그냥 쫓아다녀요. 그러면 어느 시점에 이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있어. 계속 쫓아다니니까. 그럴 때 이제 앉혀서 얘기를 이것저것 조근조근 천천히 이분의 어떤 말투나 스탠스에 맞춰서 제가 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오셨어요? 집은 이 근처신가 봐요. 뭐 그날 뭐 신발이든 뭐든 이런 걸 제가 쭉 한번 보고 그거에 대해서 포인트를 좀 잡으려고 하죠. 그러다 보면 대부분이 얘기를 많이 하시고 다 하세요. 그리고 제가 만나보신 저도 뭐 작가님 이상으로 많은 사람을 만나니까 모든 사람은 자기 얘기를 하고 싶어 해요. 그걸 어떻게 하게끔 방석을 깔아줘요. 장을 열어주냐인데 제가 그런 걸 잘합니다. 많이 여쭤보고 많이 궁금해하고, 아, 궁금한데 뭔가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리액션도 좋아. 그럼 많은 사람들은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뭐 애인 얘기, 집 얘기, 뭐 남자친구 얘기, 뭐 집안의 대소사서부터 뭐 경조사, 뭐 집안의 부동, 뭐 등등등 얘기가 이제 이렇게 물꼬를 트면 제 얘기하면서 되게 친해지죠. 그러다 보니 저는 신규 손님도 계약을 꽤 많이 하는데, 이제 저는 당직에도 이렇게 룸 안에 이렇게 모셔서 딱 이렇게 가두리를 치죠. 그렇게 하고 저랑 편하게 대화할 수 있게, 지금 우리 작가님처럼 저도 이렇게 딱 해놔요. 해놓고 편하게 차 한잔 하시면서 오늘 날씨 너무 춥죠? 뭐 자연스럽게 소통을 이어갑니다. 그럼 만약에 제가 예시로 제가 2018년에 BMW 5 시리즈를 샀었는데 지금 차는 아니지만 제가 강남 전시장도 갔었거든요. 그때 이사님 만나 뵙지 못했지만 저를 어떻게 설득하실지 궁금한 게, 저는 당연히 BMW 5 시리즈 샀다는 거는 벤츠 E클래스를 봤다는 거고 아우디도 A6를 봤겠죠. 순서가 어떻게 됐었어요 그때? 순서는 전시장 방문이 어디가 1번이었어요? BMW랑 어차피 맞은편이었으니까. 벤츠가 맞은편 강남 전시장이니까 두 개 중에 벤츠를 먼저 갔던 것 같긴 해요. 근데 벤츠를 한 번 더 가긴 했던가? 한 2번 정도 갔어요. 어쨌든 그랬는데, 그때 저희 니즈는 뭐였냐면 벤츠를 사고 싶었어요, 솔직히. 근데 둘 다 비슷한데 벤츠 사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만 해도 벤츠가 할인을 별로 안 해줬어요. 근데 BMW는 그게 이제 곧 있으면 모델 체인지기 전이었나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한 7, 800, 600에서 800 사이가 할인폭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차값이 벤츠가 조금 더 비싸기도 했지만 할인까지 하니까 이 차이가 너무 커지는 거예요. 돈이 많이 벌 때도 아니어서 굳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고 동일 기종인데 또 차는 BMW가 더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물론 벤츠 타보니까 너무 럭셔리한데 근데 이거는 좀 너무 부담스럽다, 가성비가 안 맞는 것 같다 생각하면서 BMW를 샀었거든요. 이런 고객이었다면 저는 어떻게 설득하셨을지. 예를 들어서 저부터 저였으면 저는 이렇게 하고 지금처럼 말씀 이렇게 제가 듣겠죠. 그렇게 했겠죠. 그러면 저쪽이 700이 우리보다 저렴해. 근데 재원 뭐 이런 거 다 저쪽이 더 좋아. 근데 벤츠를 왜 사야 돼요?
고객님 이거 몇 년 타실 거예요? 몇 년 타실 거예요? 지금 여쭤보는 거죠. 롤플레잉 하는 거야. 몇 년 타실 거예요? 그때 마음. 그때만 한 10년. 그죠? 10년 타시잖아요, 사장님. 저희는 10년 탄다고 보통 오시거든요. 그럼 얘를 800만 원을 나누기 10 해보시면 한 1년에 한 몇십만 원 차이 안 나요. 타다가 혹여나 대파실 수도 있잖아요. 중고차까지 생각을 하면 BMW는 솔직히 계속 할인을 합니다. 언제나 할인을 합니다. 벤츠는 안 합니다. 그럼 그때 가서 가격이 다 상세가 돼요. 이를테면 저희가 지금도 할인을 하지만 그때 가면 더 할인을 할 거란 말이죠. 중고차 시세가 쟤는 그냥 그 가격에서 할인이 되니까 그 가격에 감가가 된단 말이죠. 벤츠는 그때나 나중에나 저희는 정가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그 가격 차이가 10년을 탄다고 했을 때 상세를 할 정도실까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10년에. 그리고 저희는 뭐 엔진오일 평생 서비스에 블라블라 서비스망과 이런 걸 다 설명을 드릴 거고, 저는 손님들한테 늘 얘기를 해요. 제가 BMW도 있어봤기 때문에 밟으면 탁탁 치고 나가는 드라이빙의 즐거움을 느끼는 고객님은 솔직히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 차 좋아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시내에서 타는데 뭐 막히고 뭐 이게 뭐 필요하나 뭐 하나, 벤츠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차도 장거리 가고 고속도로 얹으시면 주행감 굉장히 훌륭하거든요. 안정감 있게 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BM에도 있었지만 BMW 때는 서비스 쪽 교육보다는 영업사원들 쪽 교육에 좀 강화를 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근데 차를 사시면 메인터너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 뭐 때문에 서비스에 예약을 한다고 전화를 해서 피드백을 해달라고 콜백을 해. BMW 전화 안 옵니다. 제가 있어 봤습니다. 안 옵니다. 벤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한 15분 만에 오더라고요. 저는 이런 것도 손님들이 수입차를 처음 입문한다고 하면 서비스가 왜 중요하구나 정말 그렇죠.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보시면 BMW는 보통 3년 5년 이렇게 많이 바꾸시고요. 무엇보다 재구매가 잘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재구매 할인이 있는 브랜드가 벤츠입니다. 그거는 벤츠 손님들이 재구매하면 또 할인이 있어요. 있습니다. 해주고 하는 게 손님들이 또 사고 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땐 이제 뭐 물론 BMW 좋은 차입니다. 좋은 차죠. 예, 이제 어떤 육미의 상담 스킬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아마 제가 계약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게 영업을 하시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영업해야 하나 느꼈다. 그렇죠. 이걸로 제가 어제 생각 되게 많이 가장 했어요. 힘들었던 시즌에 사건이 있었다. 그리고 그런 역경 어떻게 좀 헤쳐나갔을까요? 우선 결론만 얘기하면 이렇게까지 영업을 해야 하나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니 뭐 작가님도 이 200만 유튜브 하시면서 이분들한테 뭔가 사명감과 소명의식까지 생긴다고 하시는데, 남의 지갑에서 돈 나오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하다못해 10,000원 뭐 쓰는 것도 우리 생각하면서 쓰는데, 맞아요. 이 비싼 자동차나 어떤 내가 세일즈를 하면 있었을 때 상품들을 하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세일즈 마인드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저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나? 없었어요. 이 사람한테 당연히 내가 울트라 의리고 읍소해서 읍소라는 표현 그렇지만 파트너로서 쭉 협력할 수 있고 내가 쭉 너랑 함께 할 거야 라고 해서 계약을 하고 뭔가 메이드가 되는데, 그래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돼? 굳이? 이런 마음은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남의 돈 먹기가 쉬운 게 아니다라는 걸 너무나 절실하게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은 아직 안 가져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재수없다 하지만 진짜로 회의를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런 생각 하실 때 없었어요? 어쨌든 200억 자산 가지잖아요. 고객이 왔는데 물론 벤츠 살 정도면 어느 정도 돈이 많으신 분들 많겠지만 나보다 적은 사람도 많잖아요. 그런데 막 컴플레인으로 막 까다롭게 막 요구해. 그러면 진짜 내가 너한테 지금 제가 맨날 직원들한테 그런다. 내가 저런 손님을 상대하기엔 내가 너무 많이 가졌다. 그러나 우리 손님에게는 고객님 당연하죠. 고객님 저에게 실적과 차를 출고해 주시는데 진심 어려워요. 그렇게 해서 정말 친해지면 너무나 좋은 손님과 어떤 파트너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경우 많지만, 그런 건 또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든 다 겪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이제 풀 방법을 찾는 게 선수인 거겠지. 저는 이제 뭐 뒤에 질문도 있지만 노동주 먹고 뭐 집에 일찍 가서 자고 운동 많이 해서 땀 훅 빼고 자고 뭐, 그리고 영업사원이다 보니까 저희는 또 한 달이 또 치열하게 끝나면 또 다음 달이 있잖아요. 우리 다시 스타트 끊는 거라 그 맛에 하는 것도 있어요. 다음 달 다시 끊을 수 있는데 뭐 스타트 할 수 있는데, 이런 다음 달 한 달살이 인생이라고 하는데 또 우리에겐 다음 달이 있잖아. 뭐 이런 식의 어떤 좀 희망을 확실히 있어요. 그래서 좀 오글거리지만 진짜로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좀 위로를 하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노동주 술을 좋아하시던데 어느 영상에서 보니까 맥주잔에 소주를 따라서 드시고 막 계시던데, 근데 그만큼 먹는다는 거는 술을 좋아한 것일 수도 있지만 내가 여기서 어쨌든 좋아해서 영업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거기서 받는 스트레스도 생각보다 많으니까 그럼요. 이걸로 털어내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잠을 못 자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나 막 너무 지치고 하루 종일 엄청 말 많이 하고 상담 막 6개, 7개씩 하고 가면 진짜 녹초가 되는데,
머리로는 오만 생각을 하니까 잠에 숙면이 깊이 안 드는 거야. 그러니 가면서 소주 딱 반병 먹고 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먹고 잠에 드는 거죠. 그래서 모토는 술을 좋아한다기보다는 잠을 못 자니까 술로 자꾸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아. 근데 왜 잔이 아니라 큰 잔에 마시세요? 그때는 거기에 물과 얼음과 소주였어요. 소주를 이제 점점 나이가 들고 요즘 술 체력도 점점 떨어지니까 옛날처럼 술을 잘 못 마셔요. 그런데 소주 너무 독하고 일부러 물과 좀 희석을 해서 아껴 먹는 거예요. 한 병만 먹겠다가 언제나 저의 목표거든요. 언제나. 근데 이거 제대로 먹으면 금방 먹거든. 그러니까 물가에 써서 좀 천천히 아껴 먹는 겁니다. 한 병만 먹겠다 늘 그러죠. 늘. 그다음에 힘드니까. 그래서 우리 직원 회식하는데 여담이지만 이 친구가 와서 이래 회식하고 이러면 전 제 거 이렇게 스티커도 붙여놓거든요. 나 이거 딱 한 병만 먹겠다고. 그러면 이사님 2병은 너무 무리니까 딱 반만 더 드시죠. 그리고 저를 꼬셔요. 한 병 반. 근데 그럼 2병 다 먹지. 그러니까 늘 한 병만 먹자 주의로 술을 합니다. 좋아합니다, 술. 일을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요? 그니까 그래야 되는. 되세요? 근데 워라밸 2023년부터 했다고 그랬죠? 네. 근데 그게 되세요, 진짜? 저는 뭐 충분히 요즘에 아주 만족하며 살고 있어요. 저는 그게 물론 그래서 그렇다 해서- 행복하지가 않으니까. 그렇다 해서 일을 안 하는 건 당연하지. 아니지만 안 하는 건 기본치는 아닌데 높지만 그러니까 내가 하던 걸 안 하면 제가 불안하고 힘들어요. 제 요즘에 제 포커스는 균형감이라서 근데 그거를 본인이 이제 찾아서 행복하면 되지. 근데 저는 뭔가 안 하고 막 이렇게 루틴한 일을 안 하고 루즈하게 넘어가는 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연일 쉬는 주말 너무 힘들어요. 그 이틀 쉬는 거 1년에 한 번, 2번밖에 없는데도 힘들어. 그러니까 뭐든 몰아서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상담을 만들고 나가서 일을 하고 이런 게 만족을 못 하셔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그거 저도 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생각을 좀 하고. 그래서 요즘 뭐 유튜버도 많이 보고 저렇게 하는구나 하는데 저는 지금도 뭘로 재테크를 해야 되고 단기인데 저거 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경매를 해봐야 되나? 오만 생각을 다 하거든요. 조합일도 좀 해야 되나? 아파트 이거 차단기를 설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게 아직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미쳤대지. 저 박사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저는 그래서 이제 책도 쓰고 올해부터 있고. 와인 소믈리에 과정 들어가. 그러니까 지금 김 작가님도 뭐 만만치 않게 지금 뭐. 그건 이제 즐기는 거니까. 저도 즐기는 거예요. 일해서 이렇게 하는 게 행복하니까 저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너무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해서 하니까 저는 지금 이게 행복해서. 근데 어쨌든 이사님이 성별이 여자분이시잖아요. 네. 여자로서 영업하기 힘든 부분은 무조건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무조건이죠. 우리나라 사회가 워낙 그런 것들이 심했으니까. 그리고 자동차 쪽은 또 네. 남자들이 워낙 좋아하는 배기, 흡기, 그러니까 마력수. 이런 거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지금도 예전에 한 몇 년 됐어요. 네. 나이 많으신 여성 사모님이 오셔서 제가 이제 순번상 계약 상담해야 되는데 남자 딜러 없냐고. 남자 찾는 딜러 분들이 있죠.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세상이 어땠는데 그런 분들이 정말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저는 당연히 처음 만난 분들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더 똑부러지게 잘해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 여기 오셔서 뭐 잘하는 사람 찾고 오래 한 사람 찾는 거지. 남자 딜러 찾는 게 아니라 어머니 잘하는 사람 높은 사람 찾으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잘하고 높은 사람입니다. 제가 한번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 한번 받아보시고 혹여나 마음에 안 드시면 그때 제가 남자 직원으로 바꿔드릴게요 하고 상담을 하죠. 그런 것처럼 저는 저의 어떤 잘남을 무기로 그냥 더 어필을 해요. 나 잘하니까 한번 만나봐. 상담해봐. 그렇게 해서 어필을 해요. 그래서 저는 자동차를 팔 때마다 이 사람들이 영업사원들마다의 어떤 컨셉도 있고 이 아이덴티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사장님 저 너무 힘들어요. 좀 도와주세요. 회장님 저 좀 팔아주세요. 이러면 살 것 같으세요? 아니요. 안 어울리잖아. 안 어울려요. 회장님 이거 팔아주시면 저 이번 달에 1등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밀어주십시오. 이게 어울려. 그래서 저는 전자의 분위기를 갖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 되게 부럽거든. 걔는 막 가서 선생님 저 힘들고 이달에 너무 차도 안 나가고 뭐 저는 안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그래서 어울리는 색깔을 찾은 거야 저는. 그래서 저는 여성이라 어쩐다. 그래서 저는 바지 정장만 입고요. 되게 보이시한 컨셉으로 가요. 그래서 이제 남자 손님들이 오면 상담을 하고 와이프, 아내분이 같이 와야 하는데 이름 누가 봐도 여자잖아. 미애? 이 사람이 이렇게 자꾸 얘한테 차를 사야 된대. 이러고 사모님들이 오시면 처음에는 반신반의하고 오지. 얘를 왜 우리 남편이 이렇게 여기서 차를 사야 된다고 남편이 그래? 혹시 그렇게 오해를 하는. 근데 저를 딱 만나면 아내분도 저를 완전 사랑하시죠.
너무 사랑하시죠. 믿음직스럽고 얘가 자기 남편과 뭔가 썸이 탈 것 같지도 않고 딱딱딱 좀 명확하게 스마트하게 일처리를 하는 걸 보시면서 그거는 여성 남성이 아니라 제가 그걸 좀 극복한 것 같아요. 지금 여성 남성 얘기해 주셔서 그런 경우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사님이 좀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시지만 이제 젊은 시절부터 했잖아요. 딜러를 이게 딜을 하다 보니까 특히 옛날에는 그런 게 많았을 텐데 예를 들면 남성 고객이 돈도 좀 있고 시간도 네네. 있고 하니까 딜러에 차를 사러 왔는데 여성분이고 하니까 이렇게 계약하면 나랑 술 한잔 이런 거 있지 않았어요? 이런 거 어떻게 해요? 제가 30대 중반일 때 얘기하니까 생각나요. 그건 이제 생각나는데 저는 컨셉을 그렇게 잡아서 그런가 이런 식의 어떤 멜랑콜리한 컨택은 없었고요. 없지만 잘 없는데 한 번은 차를 사시면서 정말 사셨어요. 사모님 차를 사셨는데 계속 찾아오실 때마다 선물을 사와. 속옷도 사오시는 거야. 그래 내가 이거는 제가 그렇죠. 네, 그렇게 하고 했는데 예를 들면 호칭이야. 이를테면 미애 씨 제가 그때 차장인가 차장이었을 거예요. 윤 차장 이러지 않고 미애 씨 이러시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제가 네 고객님, 네 대표님 뭐 이렇게 뭔가 저는 호칭을 쓰잖아요. 왜 당신은 자꾸 대표라고 그러고 사장님이라고 하냐는 거야. 너도 뭐 미애 씨, 홍길동, 길동 씨 이렇게 부르라는 도윤 거지. 씨. 도윤 씨 이렇게. 그때 저는 고객과 또 제가 관계니까 그렇게는 안 되고요. 하고 내가 손을 딱 꽂고 계속 사장님, 대표님 이렇게 했죠. 그랬더니 그분이 한 3-4번 찾아오시다가 말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냥 제가 똑같이 분명하게 하면 그런 컨택도 없더라. 그래서 기억에 남는 한두 번밖에 없어요. 저는 좀 이렇게 뭐랄까. 워낙 딱 말씀하신 것도 네. 명확하고 딱 명확하고 떨어지니까. 그리고 뭐 제가 뭐 굳이 저 남자랑 뭐 이런 거 아니고 개인적인 또 남자 취향 또 눈이 너무 높습니다. 제가. 네, 그래서 저도 또 사람이라 외모 지상주의라 이렇게 네. 좀 아무튼 슬림하고 저 그런 사람 너무 좋아해서 네, 이렇게 웬만치 이렇게 저한테 뭔가 사장님들이 뭐 이렇게 야한 농담을 하고 그래도 우리는 네 그러면 그냥 말지 뭔가 말랑꼴리한 사이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어쨌든 처음에 고객을 발굴을 해야 되잖아요, 영업은. 컨택하는 효율적인 방법은 뭘까요? 지금은 SNS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처음에 신규 소구했을 때처럼 뭐 빌딩 따기를 하고 뭐 전단지 돌리고 현수막 하고 뭐 전 그때 막 그 전광판 광고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현수막도 말할 것도 없고 그런 것도 엄청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유튜브, SNS 뭐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고 그러면서 되게 대중화됐고 많은 사람들이 탈 수 있는 차라서 그걸 노력해서 좀 더 내 거를 보게 하고 나를 찾아오게 하고 뭔가 본인의 색깔을 극명하게 찾아서 활동을 많이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사님도 이제 유튜브 하는 거죠. 채널을 그쵸, 시대에 그쵸. 맞춰서 마케팅을. 저는 이제 채널 자체가 제가 벤츠 하는 채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젊은 친구들이 얼마나 잘하겠어요. 벤츠 차량 성능 설명하면서 뭐 차 시승하면서 얼마나 잘하겠어. 그들보단 제가 차 설명을 더 잘할 자신이 없어서 저의 좀 강점을 살린 거죠. 맞습니다. 손님들하고 말씀하신 게 대화하듯이. 되게 와닿는 게 네. 차만 팔아서는 차를 많이 팔 수 없다. 맞습니다. 다른 걸 너무나. 팔아야죠.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나를 파는 거일 수도 있고. 그럼요. 나의 콘텐츠. 자, 그러면 인간관계, 인맥. 사실 이거랑 자동차 영업 딜러랑 뗄래야 뗄 수 없는데 얼마나 중요하고 비법이 있다면요. 인간관계 저는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소통, 뭐 세일즈, 마케팅 뭐 이런 쪽에 너무나 중요한 요소고 저희가 하다못해 뭐 타이어 펑크가 나서 공업사에 가도 이 사장님하고 어떻게 해서 싸게 좋은 걸 가냐고 병원을 가도 뭐 이 원장님이 얼마나 친절한가 나에 대해서 얼마나 얘기를 잘해주냐 이걸 보면서 가잖아요. 그렇죠. 변호사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그런 것처럼 사람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그런 관계에 있어서 비즈니스가 되면 더 좋고 그런데 그런 인맥 관리를 어떻게 하냐 저처럼 많은 사람을 만나는 사람 아니면 솔직히 되게 제한적이에요. 뭐 주부라든가 집에서만 있다거나 아니면 정말 9to6 직장인이라고 하면 늘 만나는 사람이 그 사람들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발전할 수도 없고 자극도 안 돼. 그러면 저는 좀 다른 활동을 좀 해라. 근데 제가 뭐 많이 얘기하지만 제가 건부대 나왔고 학교 생활을 오래 하고 있는데 학교만한 네트워크는 없는 것 같아요. 우선 학교를 오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을 한번 걸러진다고 표현해야 되나? 그렇죠. 어느 정도 내가 좀 검증된 친구들이 오니까 워낙 뭐 제가 나온 학교 워낙 좋은 학교지만 거기서 이 친구들하고 소통하고 듣고 정보 얻고 관계를 유지하는 게 말씀하신 굉장히 학과가 중요하대요. 이제 부동산 석사다 보니까 그 어느 정도 이제 좀 사회에서 성공하시고 성공도 좀 했고 돈도 좀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이 오다 보니까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맞아요. 그런 면에서 학교 활동이든 동아리 활동이든 뭐든 활동을 좀 해야 되고 인간관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비법이라고 하면 저는 그래도 한번 걸러진 좀 우리가 들으면 알만한 좀 인정하는 그런 류의 학교를 가시면 뭐 이제 3대 뭐 특수대학원이라고 하는데 뭐
서울대 최고위 과정 굉장히 유명하고요. 들어가기 너무 힘들고, 카이스트 최고위 과정 거기도 들어가기 힘들고, 건부대 3개가 제일 힘든 우리나라 3대. 그래서 저는 이제 건부대를 나왔고 내년에 이제 서울대 최고위를 한번 도전해보려고 해요. 한 3수 4수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 뭐 인간관계 걸러야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코멘트 해주셔서, 그러면 이제 한 40대 후반 되시고 어느 정도 성공도 하셨으니까 어떤 사람 곁에 두고 어떤 사람 좀 피하고 싶으세요? 손님들하고. 손님들은 피할 수 없는 거잖아요. 당연하지. 내 고객인 건데. 무조건이지. 무조건이지. 되는 거지. 당연하지. 무조건이지. 사장님! 뭐 이거죠. 제가 워낙 텐션도 좋지만 네. 저 상담할 때 뭐 갑자기 생각난 건데, 예전에 한번 그 5 시리즈 BMW 때 5 시리즈를 팔았는데 그때 차가 없어서 베이지 시트가 나갔어요. 근데 휴게소 하는 회장님이 사모님한테 주는 건데 베이지 시트인지 모르고 계약을 하시고 이게 와서 봤더니 베이지인 거지. 그때 제가 어떻게 이 차를 출고를 해야겠다. 번호판 다 달아놨는데. 그때 손님 신입이라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와, 저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바닥에 신문지를 다 깔아놓고 입구서부터 회장님이 딱 들어오실 때 버선발로 뛰어. 회장님! 거기서 정말 원맨쇼를 해요.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정말 이렇게 했어요. 문을 다 열면서 베이지 보면 너무 예쁘잖아요.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베이지 잘 안 하죠, 근데. 떼타니까. 오두방정을 다 떱니다. 텐션이 이만큼 돼서. 그니 회장님도 얘가 너무 앞에서 막 오두방정을 떨고 옆에서도 와 예쁘다 하니까 사인하시고 가져가셨는데, 그것처럼 손님들에겐 모든 걸 제가 다 내려놓고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 손님들한테도 이렇게 에너지를 쏟잖아요. 그래서 저는 힘 개인적인 빠지지. 완전 힘 빠지고 뭐 다 하지. 근데 개인적인 사람은 적어도 저랑 맞는 사람들만 만나도 시간이 없어요. 결이 맞는 사람. 네, 그 결이 많은 사람이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아 하고 하면 어 하고 알아먹고, 있죠. 뭐 이게 텀블러야 근데 이걸 뭐 유리잔이라고 얘기해. 그리고 어떤 식의 그게 정치가 됐던 경제가 됐던 재테크가 됐던 있는 사람도 아까도 예를 들었지만 그런 식의 얘기를 한다거나 이런 사고가 안 맞는 친구들이 있어요. 되게 폄하하고 내지는 되게 패배주의고 왜 안 되지 이렇게 맨날 말로만 하고 안 내가 하고. 홍대 건물 샀다고 하면 뭐 칭찬해주거나 와 건물이 되는데 뭐 건물값 떨어지고 뭐 이런 빙고. 약간 배 아픈 그런 시기 거. 질투성 멘트들. 굳이. 야 요즘엔 건물 아니라던데 이미 샀는데. 당연하지. 그렇게 굳이 뭐하러. 그러면 이 사람은 내가 뭐가 잘 돼서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닌 거거든. 그러면 굳이 제가 그런 사람들까지 뭐하러. 아니고 나 정말 잘 되라고 위해주고 정말 나 아끼는 그런 분들만 만나도 시간이 없거든요. 근데 굳이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관찰력도 있고 세일즈를 하는 사람이라 한 10분, 20분 얘기해보면 이 사람 괜찮네? 이 사람하고 쭉 가야겠네? 이런 감이 오거든요. 감이 차 오겠죠. 따보죠. 직관적이죠. 당연하지. 너무 사람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쭉 갈 사람하고만 내가 온 애정과 사랑과 뭐 저의 어떤 이런 인간적인 걸 다 베풀죠. 그래서 저는 좀 안 맞는다 그래서 한두 번 만나보고 쟤랑 아니다 그러면 빼요. 이사님 그런 거 없으셨어요? 이렇게 이사님이 흑수저부터 지금까지 200억 자산가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옛날 친구든 아니면 이제 친구들이 이사님이 계속 올라갔지만 못 올라간 친구들도 있잖아. 이게 뭐 잘못됐다 이런 게 보다 그냥 어쨌든 모두가 다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격차가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친구 없는 거. 그러다 보면 좀 멀어지는 것들이 좀 가족도 있으셨겠죠. 마찬가지고. 가족도 마찬가지고 먹고 사는 게 비슷비슷해야 말도 좀 유지가 됩니다. 편하게 할 수 있고. 당연하죠. 늘 내가 뭐 상대방을 없죠. 배려해서 다 말할 수, 그럼 내가 답답하니까. 그래서 이 핏줄 뭐 이렇지 않아. 핏줄 형제자매도 비슷하게 살고 비슷하게 먹고 살아야 왕래가 이것도 오고 유지가 가고. 되고 대화가 되고 하는 거지. 저 되게 공감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당연하죠. 원래 대기업에 근무하셨거든요. 네. 근데 일찍 잘리셔서 택시를 하셨어요. 친척이 왕래가 끊겨. 당연하죠. 먹고 살만하면 안 그러는데. 어쩔 수가. 저는 친척이 나쁘다 생각하지. 당연하지. 그게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야. 삶의 격차가 벌어진 게 맞아요, 느꼈거든요. 맞아요. 저 예전에 뭐 아버지 회사 생활 이제 H 대기업에 다니실 때는 고기 먹으면 뭐 불고기, 가끔 소고기 먹다가 아버지가 딱 회사를 그만두고 택시를 하시는 순간부터 먹은 건 항상 돼지갈비. 돼지갈비 잘 먹었네. 그래도 비교적 되게 잘 크신 거예요. 흑수저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줄 정도면 훌륭하신 거지. 맞아요. 그래서 갈리더라고요. 갈리고, 저는 언제나, 저거 어떻게 저렇게 잘했지? 잘 파는 사람들이면, 아까도 말했지만 잘하는 사람한테 가서 배운다고 그랬잖아요. 쟤가 어떻게 팔지? 우리 흔히 말해서 쟤 받고 판 거야. 다 이런 얘기를 해요. 참, 다 까지고, 다 마이너스 내고 판 거야. 이렇게 해서 폄하한단 말이야. 근데 저는 아니에요. 쟤 어떻게 잘 팔지? 그렇게 가서 배우는 것처럼, 그거 아닌, 아까 말씀드렸더니 폄하하고, 안 된다 얘기하고, 뭔가 부정적인 거 얘기하고 난 안 돼 뭐 이런 류의 사람들은 기운이라는 것도 옮아요. 맞아. 그래서 싫어해요 저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올라가기는 어려우니까 얘를 끌어내리는 건 훨씬 쉬우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는 안 만나요. 그리고 또 경조사 관련된 것도 얘기하시던데. 경조사도 저는 이제
경조사를 예를 들면 저는 네. 이제 어머님 다 돌아가셨으니까 네. 그리고 돌잔치든 뭐 결혼이든 해보면 이 사람하고 내가 쭉 갈 사람인지 오늘 이거 한 번으로 끝날 사람인지 저 이거 치부책 다 써놓거든요. 누가 저 얼마를 완전 했는지. 똑같이 생각해요. 금액이 완전. 중요한 게 아니야. 당연 금액이 중요해. 그건 돈 안 해도 돼. 당연하지. 그때 상황과 그게 있으니까 얘가 5만 원에 3만 원 그건 중요하지 중요하지 않아. 않아. 나를 생각하는 마음과 제가 나를 느끼는 스탠스가 어느 수준이냐는 거는 맞아. 서로 알아야 되거든. 맞아. 근데 얘가 내가 뭔가 초대를 했는데 안 왔어? 그럼 나 안 가지. 예를 들면 그래서 치부책 딱 보고 예를 들면 얘가 나한테 왔었나? 저희 이제 전체 경조사가 뜨면 찾아요. 저는 엑셀을 다 정리해놨으니까 아유 당연히 가야지. 지방이든 어디든 무조건 가지. 예를 들면 그런 거야. 그래서 경조사 큰일을 한번 치러보면 이렇게 사람이 갈려. 달라지죠. 당연하지. 갈려. 아 얘는 또 볼 사람, 얘는 아닌 사람, 얘 경조사에 내가 가야 될 사람, 아닐 사람 이게 다 갈려져. 정말 돈만 보내야 될 사람 다 갈려져. 그래서 저는 큰일 치러보면 너도 알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아. 정말 이거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너무. 저 8년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경사는 솔직히 안 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저도 그래요. 그래서 저는 왜냐하면 조사는 다 쫓아는 거예요. 결혼식은 1시간밖에 안 해. 맞아요. 그 시간에 중요한 있을 수 있거든. 정말. 뭐 해외에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조사는 우리나라가 보통 2박 3일 48시간이잖아요. 해외에 있는 게 아닌 이상 제주도도 비행기 타고 그냥 갈 수 있는 세상인데 그냥 본인이 귀찮아서 안 간 거야. 맞아요. 대부분은. 맞아요. 근데 저희 그 결론은 뭐냐? 어떻게 보면 이제 부모님이든 내 가족 어쨌든 한정하에 내 가족, 내 부모님 돌아가신 건 어쨌든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3명 안에 들어가잖아요. 뭐 내 자녀, 내 와이프, 그다음 내 부모님이니까 그때 나랑 함께 할 시간을 못 내주는 사람한테 내가 왜 그 사람이 밥을 먹어야 되지? 왜 시간을 하래? 그리고 같이 지금 우리는 시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지. 그 시간을 왜 여기에 하래? 당연하죠. 그거는 굳이 안 그런 사람들하고도 있을 시간이 없다는 거거든. 가족들하고 내지. 자, 그럼 인간관계 기준이 되게 명확하신 것 아주 같은데 명확해요, 저. 인간관계 끌려다니지 않기 위한 네. 기준이나 사람 때문에 지치지는 어떻게 했나요? 왜냐면 많은 분들이 인간관계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가 이게 뭐 딱 명확하게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게 딱 끊어내기 쉽지 않잖아요. 네. 정의란 것도 성향인 있고, 뭐 거니까 성향도 있을 맞아요. 수도 있고. 네. 근데 갑자기 생각했는데 MBTI가 뭐예요? 저는 ESFJ 사람 만날 때는 일할 때는 ESTJ입니다. 제 ESTJ거든요. 아 진짜요? 극 ES. 저는 몇 번을 해도 똑같이 나오거든요. 저 같은 성향의 사람은 끌려다니는 성향도 아니고 우선 지가 잘났기 때문에 그들이 대부분 끌려오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하면 안 끌려다녀 그러면 자기가 좀 신념을 갖고 본인이 똑똑하고 잘나면 뭔가 자기 주관이 명확하게 좋다 싫다가 있으면 끌려다니지 않더라고. 근데 노 해도 되거든요. 지금은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건 아닙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 그러다 보면 끌려다니지 않고 본인이 리딩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그건 없어요. 답 없고 그냥 싫은 건 싫다고 하고 좋은 건 좋다고 하고 의사 표현을 정확하게 하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거는 이제 고객 외에 그렇죠. 한정. 당연하죠. 고객은 그러니까 회장님 똑같이 생각하십니다. 여러분들 회사에서 받는 인간관계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럼요. 이건 일. 근데 일 외에서 인간관계에서만큼은 김 작가님이 제가 스트레스를 좀 받지 손님들한테 말자. 상담하는 거 보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기가 찰 것 같습니다. 아주. 이 인터뷰도 우리 직원이 이사님은 그렇게 상담하는 거 찍으셔도 조회수 나올걸요? 그래서 인터뷰가 된 겁니다. 제가 회장님들하고는 뭐 3시간, 4시간씩 네, 지금 회장님 얘기해 주셔서 부자분들도 많이 만나보시는데 일반인과 비교해서 다른 특징이나 말투 뭐 이런 거 있나요? 여유가 있어요. 여유. 확실히 있구나. 제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저한테는 나올 수 없는 여유. 오늘 스피치에 여유는 하나도 없어요. 없죠. 완전 빠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부럽고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있는 집 원래 금수저였던 친구들하고 저처럼 막 죽자고 온 친구들하고 다르죠. 뭔가 사건이 터졌을 때 받아들이는 자세도 다르고요. 그래서 이제 손님들도 크게 원래 부자인 사람과 자수성가한 부자들로 이렇게 나누면 자수성가 부자는 다 저랑 비슷해요. 의심 많고 빠르고 성격 급하고 뭔가 딱딱딱 해야 되는데 원래 있던 집에서 유지하면서 이분들은 여유가 있어요. 그렇죠. 온화하고 의심도 없고 굉장히 밝아요. 굉장히 긍정적이고 맞아요. 크게 실수를 해보거나 뭔가 세상이 늘 밝았으니까. 늘 밝아. 그리고 뭐가 안 됐어도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나는 뒷바탕이 확실하거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백그라운드가 있으니까 그런 마음이 제가 아무리 수십억 벌어도 저는 아마 못 갖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그런 느낌과 분위기가 있어요.
확실히 있어요, 확실히.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그래서 대화를 좀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그런 분들하고 좀 편안하게 해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마음도 급하고 언제나. 근데 금수저 자두상가 말씀해 주셔서 저는 이 영상 보신 분 중에서 금수저가 계신데 꼭 그걸 아셨으면 좋겠는 게 금수저인 분 중에서 사실 부모님이 지원 별로 안 해주고 자기 스스로 열심히 잘 된 케이스도 있잖아요. 많죠. 근데 그분들도 놓치고 있는 게 말씀하신 대로 이 심리적 안정감. 그러니까 본인이 진짜 지원을 별로 안 받았어도 그게 얼마나 그게 큰데요. 굉장히 큰 거거든요. 너무 큰 거고 대단한 거예요. 근데 얼마나 본인은 큰. 진짜 내가 다 대부분 했으니까 그걸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나는 내가 다 만든 거야. 아, 절대 아니야. 그게 아니라는 그런 거. 어떤 그 기조가 없었으면 아. 그렇게 잘 될 수도 없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데. 그래서 전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사냐, 치열하게 사냐. 제가 그렇게 어렵게 컸으니까 그 바탕이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럼 똑같아. 제가 저 이렇게 치열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내 자녀는 그렇게 키우고 싶은 거예요, 저는. 내가 금수저로 만들어서. 네, 그런 어떤 기운을 받고 컸으면 좋겠어요. 뭐가 없어도 뭐 상관없는 그런 애들. 뭐 정말. 저도요. 저도 제 딸이 제일 부러워요. 아, 또 여담이지만 부러운 사람 있으세요? 그냥 개인적으로 저는 누구 제일 이게 부러워요? 사람마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나한테 없는 거를 부러워하는 것 같은데 이제 제 주변의 친구들은 저를 많이 부러워하는 게 결혼하지 않았는데 약간의 경제적 자유를 잃어서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으니까 부러워하는데 저는 늘 말하지만 결혼했고 애 있는 행복한 가정. 여기서 그냥 행복하지 않은 가정 좀 있거든. 행복한 가정이 그게 저는 꼭 아직 들어가야지. 결혼 행복한 못했고 애가 없으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왜냐면 저는 그걸 갖고 싶으니까. 근데 확실하게 명확한 목적이 있잖아요. 명확하죠. 근데 왜 옛날부터 했어도 되는데 좋은 사람 내지는 내 짝꿍을 딱 못 찾은 거예요? 이 선생님이 사랑이라는 거는 이 우리 계산대로 자기 개발대로 흘러가지 않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도 있었죠. 있었어. 결혼했던 사람도 있었겠죠. 있었겠죠. 근데 잘 안 잘 됐어요? 안 됐던 거겠죠. 근데 저는 결혼도 계획해서 하고 다 한 차라 그리고 애도 저는 딸 아들이거든요. 다 계획해서 난 거라 할 수 있었을 법한데 안 했다고 하시니 아마 좋은 사람 만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